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먹부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주먹부부가 주식 시황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한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뉴스기는 한데요.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된 테마들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어제 오후 드디어 방류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에 관련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안도가 굉장히 증폭이 되면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아침 일찍부터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당연히 이게 일본발 이슈다 보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주인 모나미나 신성통상 이런 애국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제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가 28%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띄웠다가 지금은 다소 좀 주춤해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성통상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국주예요. 애국주인데 보면은 이 위에 보면은 이평선들이 좀 몰려 있죠. 이 이평선들을 지금 확인하고 좀 윗꼬리를 달고 빠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아직 장 마감까지 좀 시간은 남기는 했지만 다소 좀 이제 주춤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마주들의 특성이겠죠. 장 초반에 전일 이슈를 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좀 크게 움직였다가 장 후반부에는 다소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후쿠시마 이 관련된 이슈들이 이게 해양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대체주로 떠오르는 육계 테마주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이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상한가 풀리고 현재는 10%대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음봉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림이 있죠. 하림 역시 육계주인데 이렇게 장 초반에 쭉 타고 올라갔다가 고점이 15.20%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주춤한 모습 3%대로 내려오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본에 관련된 뉴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국내 상장인 중국 기업들이 오늘 좀 시세를 좀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윙이푸드. 윙이푸드는 지금 점상을 가 있는 상태인데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점상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컬러레이. 이것도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인데요. 장 초반 무서운 기세로 좀 올라갔지만 장 후반부 들어올수록 조금 더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현재 윗꼬리 달고 12% 13%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관련된 이런 테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그리고 육계 식품들, 그리고 애국주라고 불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시세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상한가 언저리 종목,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여기 이 후쿠시마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 테마로서 움직이는 게 지금 얼마나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이 테마주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로 뭐 이제 지금 현재 등락을 올리고 있는 샘표식품, 요거는 이제 소금 관련 주인데요. 이제 소금도 아무래도 바다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그리고 이 후쿠시마 해양수에 관련된 이슈들이 얼마나 조금 더 이 흐름을 이어갈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비중을 너무 실지는 마시고 좀 짧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테마주를 대응할 때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반복되는 주식 시황에서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직까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이 금리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굉장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 주식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나 주가 전망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컨대 한동안 주식시장이나 이 시장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보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자 시장들이 굉장히 조금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리가 다시 여기에서 인하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파월이 판단을 해서 금리를 조금 더 인상을 하겠다,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와버리면은 사실 시장에는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많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금들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정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 주식 시장이 아닌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는 채권 시장이라든지 저축 이런 상품들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몰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가 낮아야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주식 시장,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놔도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자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많은 자금들이 이 위험한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보다는 은행과 같은 안전한 곳에 더 위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은 위태위태해질 겁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금리에 대한 집중도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 증시가 완전 폭락하면서 그 증시를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금리를 많이 인하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증시가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렸죠. 그러면서 많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물가는 조금 잡혔어요. 연준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지난해 2월 이 최고치였거든요. 그때가 5.4%였는데 지금 그거의 4%대로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치수는 2%대인데 아직까지도 2배 정도 지금 웃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기가, 연준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뒷받침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준이 사실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인 5.25, 5.5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경기가 좀 탄탄하게 호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사실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주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라고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던 지금 최근 몇 달간은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할 것이다 라는 추세를 좀 더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파급이 시장에 고스란히 지금 빠지는 이 지수, 요 밑에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지수들이 좀 빠지는 흐름이, 그것이 좀 반영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으로 인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옴으로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더욱 테마주에 열광하고 테마주의 열풍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제 이 시장에서 사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경제 성장에 역풍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오히려 더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사실상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상과 인하보다는 좀 동결로 유지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둔다면 인상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실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식 종목들 선정함에 있어서 이 빠지는 지수에도 조금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우량주들을 조금 더 위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기 포지션, 스윙 포지션을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짧은 단타 포지션들로 하면서 당일 매매, 당일 청산을 하는 게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추가로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증시에는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파월 의장이 이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이루어진 금리 인상의 이 누적적인 영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동결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시장에 다시 줄 것이냐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타격이 가장 덜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금리와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금리와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 시황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늘 강조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장기로 보신다면은 우량주들, 조금 탄탄한 기업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네이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지금 사실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상승 가도를 달리는 듯 보이다가 지금 좀 주춤해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실망 매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AI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지금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개발을 하면서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그 기능이 생각보다 뭐 저조하다, 그리고 국내에만 좀 한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외국어 혼용이 안 된다, 뭐 등등 좀 부정적인 뉴스들, 그리고 AI에 관련된 조금 이 기대 심리를 채우지 못하는 만큼의 매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 매물로 좀 보여지는데, 사실상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저는 한 번은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저는 우량주로서 네이버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법한 테마주도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천천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한 주간 좀 고생하셨고, 오늘까지는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뭐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미팅의 이 영향력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주식 시황과 주가 전망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